손흥민 웃을 때 메디슨 걸음 멈춰버렸던 장면 자신의 골인가 팀 승리인가 마인드셋과 축구의 결과. 위기 때마다 현명하게 자신만의 플레이를 펼치며 헤쳐나갔던 손흥민이 이제 주장 완장을 달고 품었던 정상 등극의 꿈을 위해 나아간다. 손흥민은 기량 쇠퇴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 열린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에서 감각적인 어시스트 2개를 기록하면서 녹슬지 않은 실력을 입증했다. 그러면서 소속팀인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 구단 통산 최다 도움 68개의 4개 차로 바짝 다가섰다. 토트넘 주장을 지난 시즌부터 맡고 있는 손흥민은 지난 22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끝난 2024-2025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홈 경기 브렌트퍼드와의 맞대결에서 전반과 후반에 각각 1개씩 도움을 올려 어시스트 2개를 기록했다. 앞선 두 경기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아스널에게 연패하며 위기의 늪에 빠진 토트넘은 손흥민이 도움 2개를 올리고 도미니크 솔랑케의 토트넘 데뷔골, 시즌 초반 엄청난 비판을 받았던 브레넌 존슨의 시즌 프리미어리그 마수거리포 등에 힘입어 3에서 1 역전승을 거두고 2승 1무 2패가 되면서 한숨 돌렸다. 물론 경기 직후 손흥민을 향한 근거 없는 비방도 있었다. 토트넘에서 뛰었는지 기억도 안 날 선배 제이미 오하라가 손흥민은 끝났다. 손흥민의 진정한 팬들이라는 이를 알 것이다. 1대1 찬스를 놓쳤다. 연습을 더 해야 한다. 첫 도움 올리기 몇 분 전 1대1 찬스 놓친 것을 비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쐐기포를 넣는 등 맹활약하며 BBC 이주희 팀에 오른 제임스 매디슨이 손흥민 가리켜 이기심이 없는 선수 라고 호평하는 등 프리미어리그 정상권 선수들이 손흥민의 이 도움 활약을 옹호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도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베스트 11에 손흥민 이름을 집어넣었다. 손흥민은 1에서 1이던 전반 28분 존슨의 역전골을 도왔다. 토트넘 선수들이 상대 패스미스를 가로챈 뒤 연결을 통해 손흥민에게 건넸다. 손흥민이 페널티 지역 오른쪽을 파고드는 브레넌 존슨에게 연결했고 이때 존슨이 상대 센터백 막스 킬먼을 제친 뒤 다소 각이 없는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날카로운 오른발 대각선 슛을 시도해 골망을 출렁였다. 손흥민이 시즌 첫 도움에 성공하는 순간이었다. 특히 자신이 도움을 준 이가 SNS까지 폐쇄할 정도로 위기소침하던 존슨이어서 의미가 더 컸다. 토트넘은 후반 40분 메디슨의 쐐기골이 터졌는데 이 역시 이타적인 플레이를 펼친 손흥민의 감각이 빛났다. 역습 상황에서 로메로의 침투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상대 수비수 다리 사이로 왼쪽에 메디슨에게 공을 운반했다. 메디슨이 왼발로 마무리해 토트넘 승리의 쐐기를 박았다. 멀티 도움을 작성한 손흥민은 토트넘 입단 이후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개인 통산 64개의 도움을 쌓았다. 1위는 1992-2004년 토트넘에서 활약한 공격수 데런 앤더튼으로 어시스트 68개를 기록하며 토트넘 역대 EPL 최다 도움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손흥민이 단독 2위가 되면서 앤더튼을 4개 차로 추격했다. 프리미어리그 전체로 넓히면 손흥민은 역대 최다 도움 18위에 올라섰다. 프리미어리그 통산 최다 골 보유자인 레전드 공격수 시어러 에스턴 빌라와 맨시티, 에버턴에서 뛰며 잉글랜드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던 게러스 베리와 통산 도움 동률을 이뤘다. 손흥민은 이날 도움으로 유럽 통산 어시스트 100개를 달성하는 위협도 일궈냈다. 유럽 이적 전문 사이트인 트란스퍼마르크트 통계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날 이 도움을 추가하면서 유럽 무대에서 개인 통산 105 도움을 작성했다. 손흥민은 지난 2010년부터 함부르크에서 유럽 무대 생활을 시작했다. 함부르크에서 뛸 때 분데스리가에서만 도움 총 3개를 기록한 손흥민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뛰었던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 어시스트 11개를 쌓았다. 분데스리가에서 7개, 컵대회 1개, 챔피언스리그 등 우에파 클럽 대항전에서 3개를 기록했다. 이어 토트넘에 온 뒤 도움 86개를 적립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64개를 기록했고 컵대회에서 13개를 만들어냈다.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 리그, 컨퍼런스 리그 등 우에파 클럽 대항전에서 9개를 추가했다. 토트넘은 오는 27일 오전 4시 토트넘 호스퍼 경기장에서 유로파 리그 본선, 리그 페이즈, 카라바흐, 아제르바이잔과 첫 경기를 치른다. 유로파 리그 본선 형식이 바뀌어 토트넘은 총 36개 참가팀 중 무작위로 추첨된 8개 팀과 리그 페이즈를 치른 뒤 이 성적을 갖고 상위 1에서 8위 안에 들면 16강 직행, 9에서 24위를 차지하면 플레이오프를 치러 16강 티켓을 다툰다. 카라바흐는 손흥민이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팀이다. 2015년 토트넘 입단 뒤 공식전 첫 골을 넣었던 경기가 바로 유로파리그 카라바흐와의 홈경기였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2015년 9월 18일 옛 홈구장 화이트 하트레인에서 열린 카라바흐전에서 전반 28분과 30분 연속골을 넣으며 토트넘의 3에서 1승리를 이끌었다. 이후 다음 경기인 프리미어리그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홈경기에서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데뷔골도 터졌다. 토트넘은 카라바흐전을 마치면 페렌츠바로시, 헝가리, AZ 알크마르, 네덜란드 등과 격돌하면서 승리에 도전한다. 특히 토트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제치고 유로파리그 우승 확률 1위를 달리고 있다. 터키의 갈라타사라이 등이 복병으로 떠오르지만 토트넘의 전력은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기에 충분하다. 챔피언스리그 도중 탈락팀이 유로파리그로 내려오는 시스템도 폐지된 터라 토트넘 우승 확률은 더욱 높아졌다. 유로파리그는 그야말로 손흥민의 클럽 무대 무관에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진다. 호평을 이겨내고 찬스메이커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한 손흥민이 2년 만에 다시 유럽 무대로 나아간다. 토트넘과 손흥민도 이 대회의 우승 가능성을 잘 알고 있다. 2. 토트넘 초대박, 몹시 반가운 소식. 선 최고 조력자 깜짝 부활. 712억 드디어 돈값 하네. 극찬. 토트넘 호스퍼가 반등할 조짐이 드디어 보인다. 부주장 제임스 매디슨, 27, 위 맹활약이 반갑다. 영국 매체, 더브트룸은 23일, 한국 시간, 전 프리미어리거 트로이 디니는 매디슨이 드디어 토트넘에 합류했다고 생각한다, 며. 매디슨은 토트넘에 깊은 인상을 심어줬다. 토트넘에 완벽히 적응한 경기력을 선보였다, 고 조명했다. 매체에 따르면 매디슨은 2023에서 2024 시즌 전 토트넘 이적 당시 이적료 4천만 파운드, 약 712억 원을 기록했다. 2024에서 2025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5라운드 브렌트포드전에서 매디슨은 손흥민, 32, 위 패스를 받아 쐐기골을 기록하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이에 더브트룸은 매디슨은 브렌트포드전 승리 당시 완벽한 경기를 선보였다, 며 그는 레스터시티 소속 당시 몸 상태를 완벽히 보여줬다. 자유로운 상황에서 스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입증했다, 고 설명했다. 특히 전 프리미어리그 스타 디니는 과거 매디슨을 수차례 비판한 바 있다, 며. 매디슨은 토트넘에서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브렌트포드전에서 그의 능력을 제대로 선보였다, 고 평했다. 더브트룸도 토트넘은 매디슨이 전성기 경기력을 선보이길 바랄 것이다, 며. 매디슨은 토트넘 합류 초반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좌절스러운 모습도 수차례 보였다. 이번 시즌에는 토트넘에서 가장 빛나는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지난 시즌 매디슨은 부상 이후 내리막길을 탔다. 지난해 11월 첼시와 경기에서 부상으로 쓰러진 뒤 급격히 부진에 빠진 듯했다. 날카로운 킥과 과감한 패스가 사라졌다. 와중에 손흥민은 고군분투했다. 2023에서 2024 시즌 17골 10도움으로 팀 내 최다 득점과 도움을 올렸다. 매디슨은 시즌이 끝나갈 때쯤이 돼서야 어느 정도 경기력을 되찾았다. 토트넘에는 늦은 상황이었다. 끝내 토트넘은 4위 탈환에 실패하며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진출권을 얻지 못했다. 새 시즌의 매디슨은 환골탈태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토트넘의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손흥민의 공격 부담이 큰 상황에서 매디슨의 부활은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3. 오피셜. 나이는 못 속인다. 35세, 베테랑 DF. 왼쪽 다리 근육 부상.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23일 이하 한국 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아스필리쿠에타는 라요 바에카노와 경기에서 전반 종료 직전 그라운드를 떠났다. 아스필리쿠에타는 검사를 받았고 왼쪽 다리 근육 부상을 입었다. 아스필리쿠에타의 부상 진행 상황에 따라 복귀가 결정될 것이다. 라고 공식 발표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23일 오전 4시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한 에스타디오 데 바레카스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스페인 라리가 6라운드에서 라요 바에카노와 1에서 1로 비겼다. 먼저 앞서 나간 건 라요 바에카노였다. 전반 35분 호르에 데프루토스의 패스를 받은 안드레이 라티우가 페널티 박스 우측 지역에서 오른발 슈팅을 때렸다. 팔라손이 쇄도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선제골을 넣었다. 전반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0에서 1로 뒤진 채 종료됐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후반 4분 알렉산데르 쇠를로트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을 지켜냈고 코노 갤러거에게 내줬다. 갤러거가 바로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하며 골망을 흔들었다. 결국 경기는 1에서 1로 막을 내렸다. 아스필리쿠에타는 이번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다. 전반 43분 아스필리쿠에타가 공을 처리한 이후 몸에 이상을 느꼈다. 직접 교체를 요청했고 호세 히메네스와 교체되면서 그라운드를 떠났다. 1989년생 아스필리쿠에타는 어느덧 35세가 됐다. 이제는 철저히 몸 관리를 해야 하는 나이다. 아스필리쿠에타는 이번 시즌도 주전 수비수로 활약하고 있다. 3백의 일원으로 나오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후방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 아스필리쿠에타는 지난 여름 첼시를 떠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유니폼을 입었다. 아스필리쿠에타는 이적하자마자 주전 자리를 꿰찼다. 아스필리쿠에타는 부상으로 이탈하기도 했지만 모든 대회에서 34경기에 출전했고 평균 출전 시간은 약 53분이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아스필리쿠에타와 계약 기간을 한 시즌 늘렸다. 지난 여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합류 당시 1년 계약을 맺었고 1년 연장 옵션이 있었다. 아스필리쿠에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동행을 이어나갔다.